네, 안녕하세요. 8월 11일 주요 이슈와 주요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브리핑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는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 넘어서 전격전으로 가겠다. 이래서 건설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삼성전기 관련해서 리포트 하나가 나왔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모두 다 3분기 실적이 대박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관련주들 상승세에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목표가 상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장품 업종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세가 났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용인이랑 청주 쪽에다가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반도체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갤럭시 AC 엄청난 판매고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돌풍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의 상승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폴리시리콘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내용이 좀 많죠? 빠르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이 어제 국무회의를 진행을 했죠.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라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나라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향후 미래를 책임져줄 새로운 신생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발전을 해야 된다. 어떤 AI, 인공지능으로 우리 노후를 책임지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와 AI를 접목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날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늘 이슈들이 몇 개가 연결되냐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연결되고요. 건설이 연결됩니다. 반도체 부품주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AI 관련해서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제일 처음에 공사 시작을 해야 되죠. 그리고 AI에 뭐 들어가요?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SK가 반도체 쪽으로 돈을 때려 붓겠어요 라고 투자를 밝혔죠. 거기에 지금 에너지 쪽으로는 아직까지 수급 계획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삼성전기, 대한전선 이런 애들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세가 나왔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투데이로 끝나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건설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상승세가 나왔냐면 금호건설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기 3대 메가 프로젝트 나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강세를 보이죠? 이때 우리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반도체 쪽이 미친 듯한 상승세 나오다가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SK, 삼성, 삼전닉스 세게 받고 미국에서 레버리지 4배 정도를 쓰던 애드가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되면서 마진콜 당하게 되면서 시타델이 그걸 흡수한 게 언제입니까? 7월 말입니다. 7월 말 이후에 다시 우리나라에 순환 장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삼전닉스는 그렇게까지 강한 상승세가 안 나오는데 삼전닉스로 끌려가던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 쪽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따라서 이 건설절의 상승세는 단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거기에다가 남화토건도 같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남화토건 어때요? 방금 전에 금호건설의 낙폭보다 더 크게 떨어졌어요. 그럼 상승률을 봐야 돼요. 3,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400%가 올라갔었고, 금호건설은 얼마나 올라갔어요? 4,000원짜리가 19,000원까지 500%가 올라갔습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예, 금호건설이 더 강합니다. 누가 대장입니까? 예, 금호건설이 더 대장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봐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금호전기도 같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금호전기도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중에 제가 굳이 보라면 저는 금호건설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금호건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무튼 그래서 건설 쪽 그리고 전기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MLCC 있잖아요. 이 MLCC는 지금 병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철저하게 피해자입니다. 뭐 피해자라고 봐야 되나? 삼전닉스가 올라갔다가 딱 떨어질 때 같이 박살이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MLCC가 뭐예요? 소형 저장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력이 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력이 튀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조그만 전력 저장 장치들을 이 칩셋 안에 박아 넣는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MLCC예요. 그래서 MLCC, 특히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MLCC가 겁나 많이 필요해지면서 일본의 무라타가 전 세계 1등이죠. 일본의 무라타가 우리는 고급 MLCC로 넘어가겠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어. 그래서 가격을 올려버렸고 거기에 삼성전기가 세계 2등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따라가 볼까 이러면서 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기의 실적이 겁나 좋을 겁니다. 그리고 MLCC 공급은 여전히 병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 번에 늘릴 수 없습니다. 계속 병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갑이 을이었던 애가 갑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FCBGA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회로 기판입니다. 회로 기판인데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로 기판과 MLCC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드는 삼성전기가 당연히 상승세가 굉장히 잘 나와야죠. 근데 삼성전기의 주가가 엄청난 강세를 보이다가 이 강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꺾였죠.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다시 상승세를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가 못 간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랑 오랫동안 관련 기업으로 있었던 코칩이라는 녀석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쫓아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여요. 왜냐면 MLCC 때문에 코칩이 상한가가 나온 건 사실인데 거기에 삼성전기가 상한가가 나온 게 아니잖아.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본주가 못 가고 그 사이드로 빠지는 곁다리 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시총이 1750억 밖에 안 하는 녀석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코칩이라는 녀석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쪽으로 몰린 돈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고 보면 돼요. 돈의 크기가 작다는 뜻은 뭡니까? 예, 추진력이 약해요. 관성이 약해요. 상승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금방 꺾인다고요. 그래 앞전에서도 이렇게 쉽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칩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신뢰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계속 하는 거니까 화장품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용인과 청주에다가 54조를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공시를 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꺾여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제 AI 관련해서 다시 고점을 찍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정작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뭔 소리야.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이 팔 거야. 지금도 많이 모자라서 우리는 설비 투자를 늘려야 돼.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가 갑의 입지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매출을 더 강력하게 틔울 수 있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SK 하이닉스 지금 사라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SK 하이는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왜? 저는 매일매일 SK 하이닉스 영상을 여러분께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요. 타이밍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SK하이닉스를 샀는데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 내 손가락이 자꾸 매도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010-8197-3722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손가락을 계속해서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SK하이닉스를 함께 드라이빙 해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채널은 매일매일 내일 당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테마는 무엇인지, 관련주는 무엇인지, 시초가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기 조금 껄끄러우시면 저희 게시판에도 매일매일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이 어떤 테마가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테마는 어떤 건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단타는 무엇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투표만 슬쩍 진행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반도체 부품주들이죠 뭐. 그래서 최근에 한석 클린텍이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가고 있죠. 7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때요? 시총이 1000억이 안 나와요. 1000억이 안 나와요. 이런 거 괜히 길게 끌고 들어가면은 난리 납니다. 잠깐 치고 빠지는 종목들이에요. 덩치 보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지금 흐름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하지만 덩치 보고 덤벼야 된다. ST 보도록 하겠습니다. ST도 오늘 14% 정도 강세가 나왔고요. 지금 박스권 끌고 오고 저항대 있던 것을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줄어줬어요. 그래서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시총은 5,400억 정도 하는 녀석입니다.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종목들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메인에, 이 테마의 메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갤럭시 Z8 나왔잖아요. 여권폰이라고 그러죠. 요게 또 대박을 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갖고 만화를 보는데 만화책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일본 감성이랑 맞아서 엄청나게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요거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요거 관련해서 폴더분 관련 대장주 뭡니까? BH 쪽에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BH 43,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죠? 다시 최고점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350%는 올라가야겠는데요. 최소한 300%는 넘게 더 상승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300%? 그러면 얘는 원래 시총이 얼마였다는 얘기입니까? 2조에 육박했던 얘기잖아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저항대에 있던 거 있죠. 분 차트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0분 차트로 보면 여기 라인을 못 넘고 있던 걸 오늘 갭으로 뛰어 넘었고요. 그리고 특히 오후장에 크게 강세를 보여줬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녀석의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폴더블 폰 관련 테마가 좀 힘을 좀 강하게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폴리실리콘 관세 부과하겠다. 반사 이익을 한국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테마가 조금 오래된 거라 약간 너덜너덜합니다. 그래도 오늘 S에너지 쪽에서 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S에너지 쪽에서 상승세가 나왔고 요 앞전에서 한번 크게 튀었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한 번 더 치고 가격을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내일 또 갑니다. 또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 뭐다? 300억짜리예요. 비중 절대 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손이 좀 심심하다. 그냥 가볍게 게임 한 판 하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화장품 쪽에서는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오늘 목표가를 상향시켰다. 이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왔고요.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가장 대장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본느입니다. 본느. 본느가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거는 지금 쫓아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화장품 쪽에서 본느가 이런 식으로 미친 듯한 떡상이 나타나주고 있으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또 이거 솔직히 작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자연빵으로. 그러니까 뭐 또 저런 게 하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저런 거 안 잡는구나.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밑꼬리가 심하게 달리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아, 끝물 다가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덤비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당장 우리가 시초가 공략을 해도 될 만한 종목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8월 11일 오늘 시장의 핵심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일 또 덤벼도 될 만한 테마들은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다 돼가고 있으니까요. 곧 모의고사 작성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 올라오는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단타 치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까지 여러분들께 시초가 공략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꽤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광통신이 현재 상승 테마 중에 가장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광통신이 오늘 급하게 개파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 보였어요? 개파락 나타나더라도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갔어요. 보이죠? 개파락이 나타나더라도 시초가 공략했으면 바로 치고 올라갔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루에 5%를 먹는 겁니다.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는 것들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구독 누르시고 시장 흘러가는 거 한번 쭉 들어보시고 뉴스 듣듯이 그리고 아 내일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것 좀 감 좀 잡으시고 아 내일 제가 이 종목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종목 사서 하루에 5%씩 수익을 추구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